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59주년인 4.19 혁명 기념식이 지난 19일 4.19 민주묘지에서 개최됐습니다. 4.19 혁명 국민문화재 창작희곡 대상작품 봄으로 가는 길이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성남시는 성남평화의 소녀상 건립 5주기를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평창읍은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 행사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전 지하철을 청주 시내로 관통해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올해로 59주년인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4.19 혁명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제59회 4.19 혁명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1960년 독재 정권의 억압과 통제에 맞서 불의에 항거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난 시민혁명이 4.19 혁명. 그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이번 기념식은 민주주의,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추진됐습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계 대표, 4.19 혁명 유공자 및 유족, 일반 시민,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4.19 혁명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훈처는 지난해 9월부터 2달 동안 신청을 접수하여 공적 심사를 완료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추천 등을 거쳐 포상 대상자 40명을 확정했습니다. 정보 대표로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며 4.19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에 위기가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다고 전했습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탄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4.19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오랜 세월에 걸친 장렬한 투쟁과 참혹한 희생으로 얻어졌습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에 포용되는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정의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께서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4.19 혁명 국민문화재 창작희곡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 봄으로 가는 길이 연극 무대를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서예대전은 170여 명 가까이 참여한 가운데 한문과 문이나 캘리그래피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강북구가 지난 13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4.19 혁명 국민문화재의 일환으로 연극 봄으로 가는 길 특별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극은 지난해 열린 제1회 4.19 혁명 창작희곡 공모전 출품작 27편 가운데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이날 오후 3시와 6시 등 2차례로 나눠 공연됐습니다. 극작가와 연출가, 평론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봄으로 가는 길의 작품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며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와 함께 4.19 혁명을 배경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가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표현됐다고 호평했습니다. 강북청소년수련관 난나에서는 제2회 4.19 혁명 서예대전 휘호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에 사전 접수한 참가자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169명으로 한문과 한글, 문인화, 캘리그라피 등 4개 부문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휘호대회는 배부된 용지의 한글이나 캘리그라피로 4.19 추모 시 소리치는 태양 등의 일부 식구를 옮겨 쓰고 4월 혁명과 관련된 주제의 문인화나 지정된 한문 시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극제와 서예대전을 비롯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함께 국민문화재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다 풍성한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오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6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산구 체육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체육대회에는 16개 동 주민 5천여 명이 모여 모두가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행사는 개회식과 함께 치어리딩과 태권도 시범 등 축하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주민 선수들이 모여 동별 대항으로 파도타기 릴레이, 신발 양궁,
훌라후프 던지기, 볼컬링, 400m 계주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가 우리 주민이 이웃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광주시 직동 소재 민영 텃밭에서 제1기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13일 직동 소재 민영 텃밭에서 제1기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교장인 신동원 시장을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꿈틀학교 참여 어린이 30명과 가족들은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20회에 걸쳐 텃밭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신동원 시장은 가족 단위 텃밭 체험 프로그램인 꿈틀학교를 통해 농업 농촌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광주시 도시농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성남시청 광장에도 지난 2014년에 건립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마다 슬픔을 나누는 장소로 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성남 평화의 소녀상 건립 5주기를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성남시는 10일 시청 공원 내 소녀상 앞에서 성남 평화의 소녀상 건립 5주기 기념식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묵념, 추모 공연, 추모 헌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를 증언하고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온 92세 이용수 할머니가 참석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자유롭고 편안한 장소에 소녀상을 건립해준 성남시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일본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진정한 독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성남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 관내 학생, 일반 시민들은 가수 성국 씨가 준비한 추모곡 소녀와 꽃을 감상하고 이영순 무용가의 살풀이 춤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성남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8월 중 기림의 날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의왕시는 장애인들이 좀 더 행복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12회 의왕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의왕여성대학 문화예술단 타투의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장애 극복상 및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축사, 기념 촬영,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 체험을 위해 각 기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장애인들이 함께 소통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좀 더 행복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올해는 평창읍 승격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평창강 논치에서 지난 40여 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희망의 100년을 위한 기념 식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뜻깊은 현장을 심혜인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평창읍은 지난 4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쳐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평창읍 승격 40주년을 맞아 열정적으로 달려온 격동의 40년을 돌아보고 희망의 100년을 기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3일 중부리 평창강 둔치에서 평창읍 승격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주관으로 평창읍 승격 40주년 기념식수가 열렸습니다. 각 기관 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평창의 해, 평화의 빛, 평창이 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읍승격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읍민과 함께 기념 식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50년 또 100년 아마 우리 그 식수를 하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평창의 어떤 역사를 새로 쓰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우리 평창읍이 더욱 더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식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창읍 승격 4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읍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40주년인 만큼 더욱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기념식수로 준비된 4가지의 나무는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평화수, 전나무는 미래수, 소나무는 번영수, 느티나무는 평창수로 평창군의 평화, 미래, 번영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시삽을 위해 준비된 흙은 평창읍의 41개리 마을의 흙을 손수 모아온 것입니다. 이는 평창읍의 41개리 마을 모두 하나가 되어 평창의 미래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더불어 기념식수에 사용한 물은 청옥산에서 발원한 지독리 연못에서 담아온 물로 앞으로의 100년에 대한 은민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41개리 마을에서 흙을 한 줌씩 가지고 오고 또 물도 저 지동리에 있는 그 연못에서 퍼가지고 왔습니다. 화합이죠. 우리 평창읍의 41개리의 주민들이 모두 화합해서 평화적으로 번영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창읍 승격 40주년 기념식수를 마친 후에는 미탄면과 평창읍을 이어주는 맷돈제 일원에서 국민의 숲 평창 아라리길 식목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숲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나무 심기 행사는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평창읍에는 희망의 100년의 의미를 담아 총 100주의 나무를 함께 심어 나갔습니다. 평창읍 승격 40주년, 길고 긴 여정이었지만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욱 기대되는 평창. 나무 뿌리가 쭉쭉 뻗어나아갈 것처럼 평창군 주민 모두 밝은 미래로 뻗어나가길 바라봅니다. 평창의 해! 평화의 빛! 평창이 여는 세상! 화이팅! 강릉선 KTX의 서울 출발 종착역이 서울역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동안 강릉선 KTX의 서울 출발 종착역이 서울역과 청량리역으로 이원화돼 있어 수도권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과 경부선 등 KTX와 연계해 이용하는 환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상공회의소와 강릉시 등에서 꾸준히 출발 종착역 일원화를 요구했으며 지난 1월에는 강릉시민 5만 3천 명의 서명을 담은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전달했습니다. 코레일은 4월 15일부터 주중 기준 서울역 출발 10회, 청량리역 출발 8회 등 총 18회를 모두 서울역에서 출발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강릉시는 서울 출발 종착역의 서울역 일원화를 계기로 더 많은 관광객이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 10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초청해 부평구 민원 현장 한 곳과 현안 사업 3개소를 방문하는 맞춤형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차 구청장은 청천동 쌍용아파트 민원 현장을 비롯한 부평 6동 경찰 종합학교 이전 부지에 조성되는 부평 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와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부지 현장을 방문해 현안 해결을 적극 건의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차 구청장은 7호선 연장 사업으로 청천동 쌍용아파트 도로의 균열 보수 및 원인 조사를 요청했고 부평 남부체육센터 건립의 경우 시유지 매입 금액 50억 원 특별 교부금 지원, 그리고 부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선행 필요성, 그 밖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등 2건을 기관 건의 사항으로 제출해 지역 현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지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다시 한번 찍는 하차 태그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대전시가 4월 15일부터 대전시 시내버스 96개 전 노선에 대해 하차 태그 의무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하차 태그 의무제 확대 시행은 태그를 통해 축적된 자료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배차 조정, 정류장 신설과 이설 등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시내 노선의 요금 변화는 없으나 대전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는 14개 노선의 경우 종전대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노선 최대 구간 요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 울주군에 2020년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송철호 시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므로 산업체를 울산에 유치하고 고용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송철호 시장이 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GW 일반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GW 일반 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착공해 오는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50.5%, 분양률은 52%이며 유치 업종은 1차 금속과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등이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물류 수송 편의를 위해 국비와 시비 총 296억 원을 투입해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올해 6월 착공하여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인권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권단체 협력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인권단체 협력 사업으로 외국인 대학생 인권 실태조사와 인권 감수성 심화를 위한 시민교육,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사업 등 14개 사업을 선정해 총 1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 강사 양성 과정, 인권 활동가 소진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생활 및 인권 실태 파악 등 다양한 인권 증진 사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인권단체 협력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대전 지하철을 청주 시내를 관통해 청주 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조만간 대전 지하철을 청주 공항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청주시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2006년 개통된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총 길이 22.74km로 객차 내량을 편성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은 지난해 이 지하철을 대전 반석에서 세종 고속버스 터미널 구간까지 우선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단계별로 오송역까지 연결해 광역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하는 단계별 추진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대전 도시철도를 조치원과 오송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1단계로 대전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 구간 13.6km 연결을 위해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단계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송역 14km 구간 연장 사업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20년 말까지 국가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어 2021년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과 2022년 말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사업 과시화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협의해 대전 중전철이 오송역을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바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전 신탄진에서 세종 조치원까지 이어지는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공사는 세종시 북부로 지나간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부정적 입장이지만 대전시는 청주공항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는 2021년부터 2030년 추진되는 정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탄에서 안성, 진천, 청주공항 노선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진천구는 최근 청주시, 안성시와 손을 잡고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왕읍 유촌리 창고에 불법 투기됐던 액상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월 불법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건축자재 창고로 이용하겠다며 임차한 공장 부지에 폐기물을 투기하려다 적발돼 일부는 군산 공공처리시설로 이송됐으나 이미 하차한 약 400톤의 폐기물이 창고에 남아있어 민원을 낳았습니다. 이에 군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 운반 업주를 고발하고 휘발성 물질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 덮개를 씌운 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협조를 구해 폐기물 처리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음성군의 환경부 방문 이후 당초 4월 말까지 폐기물 처리 일정을 잡았으나 주민의 건강을 우려해 이날 전량 처리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시는 지난 11일 독립운동가 고 황만우 선생의 후손인 황경숙 씨의 자택을 방문해 독립유공자 명패를 붙이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달 중에 독립유공자 22명에게 명패를 전달하는 등 총 92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담양군 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의 2019년 첫 기획전 컨템포러리 아트 인 남도 2019전이 4월 4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출신의 작가 13인으로 구성된 이 전시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걸쳐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며 지역 미술 시장의 활성화와 광주 전남 도시 경쟁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청장년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작가는 강훈, 김상현, 김유섭, 김주연, 박성환, 박인선, 신호윤, 양문기, 이이남, 이정록, 정광희, 조대원, 하루케입니다. 회화, 입체, 사진,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동시대의 미술의 현 주소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 전시를 통해 전통과 현대, 사회와 예술, 예술과 대중과의 관계, 새로운 미적 형식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작가들의 치열한 예술적 열정과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예술의 단면을 감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 평론글의 관점에 따라 담빛 예술창고 전시실에 약 45점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과 작품 세계를 빛과 생명, 시적 상상력, 존재의 심연, 회화와 나, 삶의 풍속, 현실의 직접적 제시, 현대사회와 인간, 현실과 이상, 매체의 시각적 실험으로 카테고리화해 살펴보는 것도 다소 난해할 수 있는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여깁니다. 전시는 4월 4일 담빛 예술창고에서 오후 4시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담양군 문화재단 담빛 예술창고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39회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오는 18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장애인 권익, 인권, 복지 향상과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행사에는 김양호 기념식 조직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전북 지역의 다양한 인사들의 축사와 함께 도지사 표창 및 장학금 전달식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김영옥 조직위원장은 전북도 장애인단체가 청년 앞에 화합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문화도시 전주에서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가 오는 5월 4일 오후 6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약 30여 팀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후 1시 비공개 예선전에 이어 오후 6시부터 개회식과 본선 배틀이 진행됩니다. 본선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우승 상금을 놓고 격돌하게 되며 우승팀에게는 영광의 우승 상패와 함께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본선 대회 수상자들에게 총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 관계자는 올해부터 뉴 대 뉴, 즉 새로움과 새로움의 대결이라는 컨셉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며 열정만 있다면 비보잉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최고의 배틀과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13회 전주 비보이 그랑프리는 배틀을 뛰어넘어 비보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더 큰 가치를 가진 문화행사임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 18일 강임준 시장 주재로 제14회 군산 꽁당보리 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축제추진위원회,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꽁당보리 축제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 사항과 관계 부서별 업무 지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올해 꽁당보리 축제는 축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군산 농업대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올해 14회를 맞은 꽁당보리 축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벚꽃이 지고 서서히 푸른 잎들이 올라오면서 초여름 수준의 낮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